자, 요거는 우리가 저번 9평, 고사 9평 23번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 저거. 정규 수업 들은 애들 혹시 안 들었으면 꼭 들어. 시험 대비 진짜 시작하기 전에, 11월 되기 전에.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첫 문장, 두 개의 화제로 차이성 설명하는 글이다. 두 개 그냥 다르다. 이게 끝이야. 두 개 달라요. 됐지? 30번 봐. 자, 여기 네모 쳐봐. 자유주의 문화가 나오고. 자, 두 번째 대조 치면서 유교주의 문화가 나와. 딴 게 아니라 이 두 개 다르다 설명이라. 자, 맞지?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니네 이따 필기하겠지만, 자, 미리 체크하고 주제 제목 나올 확률 매우 높다. 매우 높으니까 잘 대비. 자, 그럼 가볼까? 자유주의 문화에서 가치는 개인을 위한 공정한 기회평등 가치가 더 중요한 거야. 단어게. 오늘도 나왔겠지? 무엇보다 중요하냐면은 바로 비교 대상, 가족의 온전함의 보존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자유주의에서 안에 비교 대상 둘이가 있는데 밑줄 쳐봐. 개개인 그리고 가족이 있어. 개인이랑 가족 중에 뭐가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반대로 유교주의 문화에서는 자, 얼더 이때 와이는 비록 공정한 개인의 기회평등 추구가 중요하긴 해도 가족이 뭘 맞냐면 근본적 역할을 맡아. 어디서? 인간 번영에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소리야. 개인보다. 가족 우선. 유교 문화에서는. 콤마인데 그리고 가족 제도 내에서 사는 것이 여겨진다라는 거지. 뭐라 여겨지냐면은 삶의 필수적 방식으로 여겨져. 가족 제도 내에서 사는 것이 필수다. 자, 수동 조심. 컨스 너 알지? 자, 그러니까 3번 문장에도 개개인들이 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뭐로써? 동그라미. 가족의 멤버로 이해되는 거야. 가족. 뭐 하기 전에, 여겨지기 전에 뭐로? 국가 시민의 개인이다. 하나의 개인으로 여겨지기 전에 가족 구성원으로 이해된다. 그럼 3번 문장은 개인주의 문화야, 유교주의 문화야? 유교주의 문화겠지, 당연히 3번 문장도. 4번 문장 thereforo니까 이꼴 또다시 당연히 유교주의 문화에서. 가족이 소유한다고 무엇을? 내적 가치를 소유해. 자, 어떤 가치냐면 절대 버려지면 안 되는 그런 내적 가치를 소유하는 게 가족이야. 이분이 비록 그 가족이 뭘 초래할지라도 특정 사회적인 마이너스, 불평등을 초래해도 그래도 버려지면 안 되는 가치 소유가 가족이야. 가족 우선. 먼저 여기까지. 다음 문장 주어 바뀌지. 몇몇 문화들. 예를 들어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문화들. 그 반대야 또. 반대. 5번 문장 반대 표시. 뭐를 선택할 수 있냐면 점점 더 많은 제약 부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어디에 제약을 거냐면은 가족의 역할에 제약을 건다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다 이거지. 더더욱 인류 평등주의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봐봐. 인류 평등주의. 개개인의 어떤 기회 평등. 뭘 위해서야? 교육, 의료, 다른 긍정적 권리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밑줄 쳐봐. In the pursuit of it. 이게 다 뭘 추구해서야? 공정한 기회 평등 추구해. 여기가 되겠니? 공정한 기회 평등 추구. 됐지? 근데 또 다음 문장에서 대조치잖아. 그럼 여기 다시 누구 등장? 유교주의 등장하겠지. 다른 문화들. 예를 들어 유교주의 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들. 뭐를 선호할 수 있냐면 유교주의야. 자, 어싸요. 오케이, 똑같아. 주로 행복의 책임을 어디다 할당해? 가족에게 할당하지. 자, 그리고 미안하다, 여기. 억셉팅이야. 억셉팅. 준동사. 접속사 없으니까 동사 말고 준동사. 자, 개인의, 아니, 뭐야, 행복의 책임을 가족에게 할당하는 거지. 가족 우선이야. 그러니까 요 불평등을 받아들여. 불평등. 이 불평등이 뭐에서 스테밍 프롬 비롯된 거냐면 가족의 존재에서 비롯한 그 불평등을 받아들인다고 얘들아. 단 뭐한 모두의 기본 자유 권리가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 한. 됐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뭐 완전 뭐 무차별적 폭행 이거는 안 되지. 이런 기본권의 보장이 된다는 가정하에 가족의 존재에서 비롯된 약간의 불평등은 다 받아들여. 유교주의. 예를 들어 이거겠지. 쌤 봐봐. 유교주의 문화 진짜 철저해. 우리도 한 40년 전만 해도 이게 셌거든. 지금은 많이 덜해졌지만. 예를 들어 첫째가 쓸 필요 없어. 농촌에 사는데 얘가 서울 가고 싶어. 직장 잡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안 된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농사를 해야 돼. 살아야 돼. 가업을 물려받는 첫째는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개인주의 문화였다면 얘는 그냥 갔겠지. 아버지도 당연히 존중해주고 하는데 유교주의 문화라 첫째는 가업을 물려받아. 희생해야 돼.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 정도는 국가에서 별 뭐라 안 해. 받아들인다고. 되겠나? 좋았어. 자, 옆에 내용 정리 잘 확인. 쉬운 사를 정리해놨다. 우리 어법 좀 확인해보자. 쌤 봐봐. 자, 여기 while이 있는데 동명사 주어야. 주어니까 뒤에 동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콤마인드 다시 새로운 문장 다시 동명사 주어 동사 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컨시더는 목적격 보어까지 쓰기 때문에 이거 목적 아니고 보어 수동태 능동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반대격인 result인 자동차 조심. 수동태 안 써. 자, 그리고 stem from도 자동사야. 조심. 먹으면서 안 쓴다. 자, 그리고 쌤이 오타지만 결국 요거 어법 조심. 억셉트 아니야. 억셉팅이야. 어법 조심. 자, 됐지? 좋아요. MVP. 아까 주제 별표 칠했다. 어법, 무관한 문장 찾기, 순서 요약, 연결 쌓기요. 다음, 31번. 20세기 통계학은, 자, 이게 주제, 아니, 화제, 통계학. 야, 그리고 31번 별표 쳐라. 내용 어렵다, 이거. 자, 본동사 뭐가 되었냐? 체계적 동그라미, 모음집이 된 거야. 통계학 이꼴 모음집.
무슨 모음집이냐면 정보 모음집이야. 수치화된 정량적인 정보 모음집. 근데 이게 국가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 모음집. 다시 누가 필요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 모음집이 됐다. 통계학의 화제인데 이 통계학을 누가 쓴다고? 국가가 쓴다 이거야. 국가가. 되겠지? 자, 이게 핵심이다. 다음 문장. 이 과정이 발생했어. 자동사네. 1번 문장이 발생한 거야. 어디서?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다 발생. 뭐로 발생한 거냐? 핵심 부분으로 발생한 거야. 자, 절사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ing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 주어 역할. 그러니까 국가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으로 역할한 거지. 누가? 바로 통계학. 자, 그러니까 밑줄 쳐봐. 현대 국가 되고 싶어? 뭐가 필요해? 다 통계학 썼다. 그 말이야. 현대 국가라 하면 불리고 싶으면 국가로서 국민들 통제하고 싶으면 통계학 써야 돼. 자, 이 권위자가 이렇게 쓰는데 자, 이 표현이 어려워. 잘 봐. It is difficult. 어려워. 뜻 알지? 알면 쓰지 마.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 동시에. 뭐라 생각하냐? 첫 번째 대절. 자, 대절이 주어다. 대상이. 측정되어지는 대상이 실제 정말로 do exist. 강조의 do. 정말 정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측정이 된다는 게 뭐로 측정되는 거냐면 통계적으로 측정되는 거 있잖아. 그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 뭐가 어렵냐? 이게 관행이다. 관행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렵죠. 자, 관행이란 말 이따가 옆에서 내가 내용 정리를 알려줄게. 자, 일단은 측정된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가? 이게 관행이다. 라고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지만 이것이 다 사실이야. 다 사실. 자, 예를 들어 보자. 현상들. 히나미, 너, 복수야, 복수. 자, 예를 들어 봐봐. 이것도 의미상 주어. 가격이 부과되고 상품이 팔리는 것 같은 현상들. 다 존재해. 존재해. 근데, 하지만, 실제 사실이야. 존재하긴 해. 하지만, 봐. 범주와 분류 체계들. 자, 준동사야. 뒷받침하는, 뭘 뒷받침해? 수집, 집계, 조직, 원조직, 공식적 통계학의 수집, 집계, 조직을 뒷받침하는 범주 분류 체계는 이제 본동사. 아, 어렵게 말했지만, 이렇게 봐봐. 통계학을 뒷받침해주는 분류 체계는 되겠지. 디바이스 알지? 만들어지고 고안이 된 거야. To serve 기여하도록. 어디? 이게 바로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거야. 즉 그게 뭐 거시경제나 사회적 정책을 위해서. 이 통계학이 뭘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바로 국가의 목적. 국가가 잘 국민들 통제하고 써먹으려. 그래서 6번 문장이 권위자가 또 설명하는 거지. 통계학의 사용을 뭐 하기 위해 쓴다고? 바로 원래 빈칸. 국가 권위를 만들기 위해 통계학 쓴다. 이렇게 설명한 거. 그래서 아그들아 정량화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인데 이 표현 봐봐. 아, 신기하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결정 내리는 방식이야. 어려워. 티 안 나. 티 안 나. 봐봐. 예를 들어 이거지. 쌤이 내 수업 들어라. 이렇게 결정 대놓고 안 해. 내리게 안 해. 그냥 뭐라 그래. 통계치를 안 해. 광고 다 그래. 예를 들어 쌤 수업을 듣고 등급이 향상된 학생들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봐요. 통계지. 이게 쓴 말이. 근데 내가 모든 학생의 통계 집계를 안 했을 거야. 그거 똑같아. 유리하겠다. 그럼 이 통계학을 본 학생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 결정을 내릴 방식이 되지. 뭘 보고? 그 수량어, 정량어, 통계학. 말뜻 이해돼? 근데 이거 희한하게 대놓고 하는 거 없이 결정 내리게 하는 방식이라. 그러면서 분석을 이 통계학, 수량화를 특징 짓는데 뭐로? 사회적 기법, 기술로 특징 짓는 거야. 사회적 기술이 돼. 어떤 사회적 기술? 권위 속에서 이거 신뢰를 형성하도록 의도된 그런 사회적 기술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량화, 정량화는 결국 통계학이야, 통계학. 자, 되겠나? 자, 이거 빠르게 오른쪽 내용 분석해줄게, 쌤 봐봐. 자, 이거 이해 잘해봐. 완벽 내용 이해된다. 우리가 실업률 통계를 볼 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라는 객관적 사실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 실업률이랑 통계치를 내면, 우리 국민들은. 근데 알고 보니 실업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최근 4주간 구직 활동한 사람만 실업자로 포함하는 게 정부가 정한 관행일 수 있다. 의뢰하는 행위. 근데 우리 국민은 그걸 모르지. 생각하기 힘들어. 관행이라고. 근데 이렇게 딱 정해. 실업자의 기준치를. 통계치. 그러니까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은 통계에서 빼버리는 거야. 왜? 여기까지 다 넣으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높겠지. 그럼 이러면 국가가 자기 욕밖에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정부는 통계의 기준을 정해버려서 실업률을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률이 낮으니 경제에 좋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고. 뭘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계는 순진하게 바라봤을 때 단순한 숫자 몸이 아닌 거야. 국가의 목적을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고 권위를 세우는 일종의 사회적 기술인 거지. 내용 이해돼? 되겠어? 자, 그러니까 통계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됐지? 내용 정리 잘할 수 있도록 MVP 체크. 32번. 가자. 자, 오늘 고3 사관학교 풀이 해주는데 똑같이 나왔어. just as A, so B. 가자. 자, 이 전문가가 와인의 어떤 맛, 색깔에서의 전문가가 많은 거를 얻게 되듯이 이 화학 물질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화학 성분? 그러한 특성들의 뭐 근간이 되는 대체 그러니까 봐봐. 저 분야가 다르잖아, 지금. 와인 분야인데, 케미스트리는 다른 분야지. 다른 분야의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듯이.
이해되냐고. 수업 똑같아. B도 그러하다. 각 관점, 몸에 대한 관점, 이게 아마도 향상시킬 건데, 나머지 부분들을 향상시킬 거야. 되겠지? 근데,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래? 플러스 나왔잖아. 지금 플러스 나왔는데, 다음 문장에서 예시야. NDS는 역접이 됐다. 연계소문에서 했었지. 하지만, 모든 과학적 도구는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신체 측면, 뇌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싹 다 뭘 요구하냐? 이거 소대처럼 서치대시야. 왜 소를 안 썼냐? 뒤에 형용사니까 명사니까. 너무나도 그 전문 지식의 깊은 그 깊이를 요구해서 그 결과, 그 결과. 이것 1번 문장. 1번 문장은 플러스지. 이 플러스한 좋은 1번 문장이 일어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 다시 봐봐. 1번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분야, 연계, 빨리 적어봐. 이거 플러스를 했다. 근데 2번 문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각 분야, 깊이 너무 깊어. 극단적이야. 이래서 연계가 일어나지 않아.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깊이를 너무 깊게 판 거지. 너무 깊이 팠어. 너무. 그러니까 딴 분야 쳐다도 안 봐. 연계가 안 돼. 문제야, 문제. 됐지? 그러니까 뭐야? 2번 문장에서 역점 치면서 뭐 속에? 마이너스. 그럼 니네 3번 문장부터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플러스 다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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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주제 발견. 만약에 끝까지 안 나와. 그냥 2번 문장 주제야. 됐지? 가보자. 자, 여기 땡땡 뒤부터 봐. 우리는 즉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연구해? 연계, 통합이 아니라 이거 봐. 밑에 적혀있지? 개별적으로만 연계하는 경향이 있어. 즉 각각의 분야, 다른 분야와는 섹션들, 구분이 된 채로 분석하면 뭐에 의해? 그 자체의 전문적 어휘에 의해. 그러니까 분야별로 쓰는 어휘도 너무 전문적이야. 그러니까 연계를 하고 싶어도 안 돼. 너무 그 용어들 자체가 전문적이어서. A 분야, 내 A 분야에서 B 분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마이너스에 그랬어. 너무 개별적. 됐지? 다음 문장 봐봐. 각 분야 커뮤니티는 전념해. 봐봐, 이것도 봐봐. 하나의 한 종류의 과학적 도구에 특정한 신체 구성 요소에만 특정. 예를 들어 하나의 종류의 세포에만 집요하게 판에 들어가는. 아니 세포가 얼마나 많냐. 한 가지 종류 세포만 집요하게 파내는 거지. 그래서 4번 문장에 하우절 주어. 어떻게 서로 다른, 또는 얼마나 이런 다른 종류의 세포가, 봐봐. 서로와 의사소통하는지, 서로. 아니, 근데 이런 연구, 뭐, 주제조차 뭐가 되냐면은 그 자체적인 전문가적 토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어려운데,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자체가 따로 주제가 되는 거지, 따로. 또, 또 하나의 분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4번 문제 조심해. 이것도 마이너스야, 지금. 선생님, 서로 연계하고 의사소통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러한 주제 자체를 하나의 또 분야로 만든다.
아, 그냥 연계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연계할까? 이것도 하나의 분야가 또 파고들어. 심지어 지구상에 아주 간단한 생명체들 거의 연구한대. 자, 마이너스 네. 뭐로 연구한대? 이거 봐. 전체로는 연구한대. 안타까운 일이지. 그럼 어떻게 연구된다는 거야? 너무 개별적으로만 연구가 돼. 그리고 인간의 시체는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하게 돼. 되겠지? 봐봐. 인간의 시대 복잡하지? 복잡해. 뭐가 필요해? 복잡하니까. 개별이 필요해. 종합도 필요해. 종합이 필요하거든. 한데, 종합 필요한데, 안타깝게 뭐만 한다고? 개별만 한다. 개별적인 연구만 한다. 이거 자체를 했잖아. 마이너스를 보는 거야. 종합이 필요한데.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하냐. 복잡할수록 서로 간의 다른 분야의 연계성이 필요해. 맞지? 되겠다. 됐지? 1890년 그때쯤 타임스 이제 신문사가 대절을 말했지. 마지막까지 마이너스인 거 보여? 투투금은 지식이 어떻게 됐어? 너무 커져가지고 뭐 할 수 없어.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이건 알겠어. 관리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지식이 너무 커지다. 보니. 알겠지? 그럼 야, 여기까지 마이너스지. 빈값 당해 뭐겠니? 마이너스야. 뭘 바뀌어? 오늘날에 아무도 전문가 아니야. 어디서? 똑같네. Rarely whole 그대로네. 뭔가 전체에서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 다 뭐만 해? 부분만 해. 나는 글 됐나? 됐지? 쉬운 사례 내용 정리해봐. 자동차 고치는 상황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한 명의 정비사가 전체 다 봤어. 근데 요즘엔 자동차 너무 복잡. 자동차 안에서의 세부적인 전문가가 계속 생겨나. 엔진 전문가, 전자 제어장치 전문가, 변속기 전문가. 이러다 보니 엔진 문제는 완벽히 알지만 이 전자제어 장치와 연동 문제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 각 전문가들 자기 분야의 용어로만 계속 말해. 협업이 어렵지. 결국 자동차는 전체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게 되는 거야. 지식의 세계도 똑같아. 너무 전문화되는 게 문제다. 우리 사람의 인체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즉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지는 안타까운 현실. 마이너스 많아. 내용 방태 MVP. 주제 일치불일. 저의 순서 무관한 문장 찾기 요약해. 자, 내용 어렵다. 잘 기억해. 됐지? 좋아요. 다음 페이지 33번. 가자. 자, 이거는 내용, 창문. 이게 또 권위를 상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가보자. 역사적으로 궁전은 나저스트야. 버덜소라 보면 되고. 단순한 집뿐만이 아니라 궁전은 뭐이기도 했냐면 신중하게 건설된 무대이기도 했어. 뭔 무대냐면 인상을 딱 주고 intimidate 단어 기억 위협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무대가 궁전이야. 궁전. 알았나? 궁전은 그냥 살기 위한 용도는 당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인상 심어주고 위협을 줄 수 있는 무대라. 2번 문제 Y, A, B. 돌이
영원함, 영속성, 그리고 힘을 상징할 수 있지만 유리는 제공했어. 자, 똑같이 강력한 무언가를 제공해 준 게 또 유리야. 즉, 그게 뭐다? 가시성. 가시성. 유리가 가시성을 줘. 외부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거야. 유리를. 다음, 집중해. 큰, 궁전에서 큰 창문 도입은, 자, 목적어, 보호원에 잘 봐. 통치자들이 말 그대로 룩다운 내려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들 국민들.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거야. 늘 통치자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내려다보니까 되겠지? 그거 자체로 아무 말 안 해도 위험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근데 반대로 왜 누구 입장이냐 봐. 주어는 똑같지만 목적어가 달라 지금. 아까 목적어 누구였니? 룰러지. 지금 뭐로 바뀌어? 국민들로 바뀌어. 이 창문 도입, 유리 도입이 국민들로 하여금은 이제 반대로 뭐 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게이서 올려다보게 하는 거야. 리더들. 이게 뭘 만든다? 경외심, 거리감 만든다. 만약에 아예 안 보이면 이렇게 안 생길 수 있지. 프랑스에다 예를 들어 고려해봐. 베르사유 궁경 생각해봐. 프랑스에 있는. 거울 복도, 거울 홀입. 쫙 반사되는 표면으로 일렬로 쫙 이렇게 온 사방이 거울이야. 이게 나돈니 버덜서 또 나왔어. 첫 번째, 그 공간에 웅장한 극대화는 당연하고 버덜서 뭐 하기도 한데 왕을 두기도 하고 어디다 두지? 눈부신 장식의 딱 중심부에 두기도 해. 주인공으로 딱 가운데. 그러면서 강화시키는데 무엇을? 왕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시키는 거야. 되겠나? 궁전에서 유리 사용해. 또 난미열리, 나돌리 똑같아. 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돌소 땡땡 뭐이기도 해. 일부러 전략적인 형태, 전략. 유리는 일부러 사용했다. 전략적. 되겠지? 아까 통계학도 뭐였어? 국가가 전략적으로 사용. 유리도 그 당시 이 권위자층에서 전략적으로 쓴 거야. 즉, 탁트의 시야는 얼라프 하나의 동사. 더 나은 감시 통제 허용했지? 문자 끝났으니까 준동사 보장하는 거야.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누구 안전? 통치 가문에 다 튀어 있으니까. 어? 그다음 요 신하들 방문객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자기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 수동태 조심. 감시 당하는 거. 관찰 당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탁 트여 있으니까. 우리 딴짓을 못 해. 이게 바로 기여를 하는 거야. 분위기에 기여를 하는데 뭔 분위기? 주의 깊은 복종 존중의 분위기에 기여를 하는 거야. 됐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벨이 바로 그 건축물 딕테일을 지배했던 거지. 그 건축물이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던 거야. 자, 위대병사 분사구문 유리가 뭔 작용하면서 뭐로서 작용해? 조용한 집행자로서의 작용하면서 조용한 집행자야. 뭔 집행자? 권력 역할 조용한 집행자로 작용.
됐지? 유리가 아무 말 안 해도 조용하게 권력자로서 도와주는 거야. 되겠지? 자, 역시 또 봐봐. 이거 눈에 딱 띄네. 얘는 동사지. 얘는 준동사야. 자리를 잘 보라고. 집중, 집중. 3번 문장 마찬가지. 주어, 본동사 나왔지? 그럼 여기 준동사야. 똑같네. 4번 문장. 주어, 본동사 나왔지? 또 준동사라고. 동사 쓰지 마라. 준동사 자리에. 근데 조심할 게 뭐야? 얘 맨 앞에 나왔지만 바로 동사 썼네. ing 아니고. 동사 준동사. 먼저 내기 딱 좋지. 그 다음 나도의 다음 1번이면 버돌스 다음 2번 병렬시켜야지. 1이 병렬. 됐지? 빨리 써. 집중해서. 인정을. 준동사. 자, 그리고 allow는 이 for를 쓰면 좀 그 허용의 느낌이 더 강해져, 오히려. 동사 조심. 본동사 나왔잖아. 또 준동사, 또 준동사. 이거 또 준동사.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여기 또 준동사. 기가바이트의 센서 기억하고. 동사, 준동사 비교 문제. 극대화시켜서 낼 수 있다. MVP 어법. 뭐 적어? 동사냐, 준동사냐. 됐지? 네, 대비. 다음, 34번. 가자. 별표 쳐라. 두 개 쳐라. 가자. 독일 정치 연구자로서 이 사람이 관찰했거든, 대절을. 이게 선거잖아. 선거 캠페인 동안. 특정 관점이 get more play. 더 많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관점보다 더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 때때로 사람들은 동그라미, 뮤트, 자신들의 의견 침묵하는 거야. rather than 반대, 무엇보다는 의견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침묵, 조용히 해. 아무 말 안 해. 특히 만약 뭐 하면 그 의견들이 인식이 되어지면 뭐라? 좀 인기 없는 거. 이라고 인식되어지면.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 했는데 대세인 의견이 아니야, 자기 의견. 그걸 인식하면 아무 말 안 해. 쓱 숨기는 거지. 그래서 이 권위자가 앞에 이 현상을 바로 목적해보고 침묵의 소용돌이, 나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침묵의 나선형. 침묵, 돌고 돌아 계속 막 소용돌이처럼 순환적 과정임을 암시한다. 근데 생각해봐. 의견을 좀 그래도 표현하는 게 좋겠니? 감추고 숨기는 게 좋겠니? 표현하는 게 좋지. 근데 이렇게 될수록 계속 감춰지면 나중에 결과론적이지만 봐. 이게 뭐가 되냐면은 양극화가 돼버렸어. 양극. 어. 그러니까 제4의 의견이란 건 없어져. 너무 한쪽 극단적이 돼. 그 침묵의 나선이 일어나는 거는 뭐 할 때냐면 개개인들이 후 어떤 대절을 인식하는. 자기 의견이 이건 인기 있겠다. 이건 대세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딱 표현하겠지. 자기 의견을 표현하겠지. 맞지? 조심해야 돼. 이제 됨은 의견인데, 선생님, 주어, 목적 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여기 주어는 개개인들. 됨 서비스 아니지? 자기 의견 괜찮네? 인기 있네? 표현해. 그래, 반면 대조지. 어떤 사람들이야?
Do not think야.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자기 의견에 인기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mute, quiet, 조용한 채로 있겠지. 표현 안 해. 이 과정이 막 소용돌이 식으로 발생하는 계속 순환적으로.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의 한쪽 편, 한쪽 입장이 엔더비드 결국에는 뭘 가지게 되냐면 상당한 주목을 가지게 되겠지. 그리고 반대편의 생략이야. 결국에는 뭘 가지냐면은 거의 주목을 못 받겠지. 그잖아. 아니, 그러니까 옆에 내용 정리할 때도 나오지만 한쪽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게 아닌데 하는 걸 표현을 못 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다양한 방식. 그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배지도 달고, 범퍼 스티커도 붙이고, 차이, 관점을 소셜미디어에 게시. 근데 이거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쌤 봐봐. 조건이 있어. 파퓰러라고 인식을 할 때만. 이렇게. 이거 요즘 대세야. 인기 있어. 라고 생각할 때만 배지 달고. 자동차 스티커 붙이고. SNS에 게시. 만약 그 반대편 의견이다? 생각이 들어? 인기가 없다 생각이 들어? 게시 안 해. 안 붙여. 이거야.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리액트 기억 뭐 하는 경향이 있냐?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어. 뭐 할 때만 하겠니? 아, 똑같잖아, 앞에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거라는 걸 인식할 때만, 즉, 아까 똑같지? 파퓰러라고 인식을 할 때만 공유한다. 의견 표현한다. 이거 딴 사람들이 내 의견에 무조건 받아주겠다. 동의하겠다. 이럴 때만 한다. 됐지, 얘들아? 오른쪽 내용 정리 봐봐. 영화 예시를 들었어. 주변 친구들과 인터넷 여론 모두 그 영화 정말 별로야. 최악이야. 근데 나는 그 영화 괜찮았거든. 근데 주변은 다 별로래. 이때 니네는 니네 의견 낼 수 있나? 잘 못 낸다 이거지, 이 글에서. 재미있어도 말하기가 꺼려져. 그러니까 침묵을 한다는 거야. 침묵에 나서. 반면 영화를 재미없게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네. 자신 있게 표현. 그럼 그냥 의견 하나만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반복돼 영화에 대한 여론은 최악의 영화라는 한쪽 방향으로 크게 증폭. 그 영화 망하는 거지. 근데 건전한 사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한쪽 의견이 있으면 다른 쪽 의견도 있어 주고 해야 토론이 되고 할 거 아니야. 너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 한쪽 너무 쏠려. 이게 바로 침묵의 나선이다. MVP, 일치불일치, 어휘 순서, 무관, 요약문, 기억.